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적으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고 민족 중흥의 대가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력 배양의 가속화가 우리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지상과제입니다. 우리는 80년대를 향한 우리 경제 비약을 위하여 기업의 총력량을 집중한다. 1967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42달러로 세계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31살의 청년 김우중은 대우실업을 창업하고 한국 경제의 수출이라는 길을 열어가는데 앞장섰습니다. 1969년 한국 최초로 해외지사를 시드니와 싱가포르에 개설하고 이어서 뉴욕 지사를 포함해 3년간 10개 해외지사를 개설했습니다. 1971년 미국의 섬유 쿼타 제도가 시행되고 한국 최대 물량을 확보하면서 섬유 수출 1위 기업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아시아 최대 섬유 수출국으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78년 대우는 국내 기업 중 수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이후로도 대우는 한국 총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며 한국을 수출 강국으로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꿈은 한국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수출 제품은 섬유였는데 국내 시장에 피해 줄 것을 우려해 수출 잔량이 있어도 국내에는 전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최초의 한국 종합3사로 자리매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이끄는 것이 대기업의 책임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면 아끼는 정보 하나 없이 협력하고 도우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경제와 대우가 함께 성장하면서 수출 품목도 점점 다양해지고 품질도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The winner of the ICC Business Award for 1984, Mr. Kim Woo-chung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roader sense, my belief is that the role of business, especially in a young country, is to lead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No country can progress without the growing economy. And no economy can be developed without a good deal of sacrifice by one generation. And we accept it with full knowledge that our generation will be sacrificing for future generation. 김무중 회장은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1977년 한국의 중동 진출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김무중 회장님은 선진국이나 미리 개척된 나라가 아닌 개발도상국을 향했습니다.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중국 등 오지를 개척하며 경제발전의 기회를 알아봤던 것.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수단, 리비아 등을 직접 찾아가셔서 지도자들의 고민을 경청하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금융조달부터 설계 및 건설까지 그 모든 것을 최단기간 안에 완수하며 신뢰를 쌓는 것에 성공하셨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경영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그에게 중요한 과업을 요청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밑거름이 되었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도정정신으로 정부가 요청한 과업의 중심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기계공업, 세한자동차, 대한조선공업, 옥포조선소 등 김우중 회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현장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옥포조선소를 위해서는 사제를 출연하고 2년간 현장에서 합숙하며 직원들과 진심으로 대화하며 성장을 도모했고, 단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으로 함께 변화시키고자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다시 일어났고 대우는 점점 더 큰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국내외 인수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우는 아시아 최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고, 김우중 회장의 개척 정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 기업인 최초로 국제기업인상을 수상한 김우중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됩니다. 김 회장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인정이 많고 못 사는 나라 보면 참 옛날 한국에 못 살 때 생각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one-sided game은 아니고 서로가 이익을 보는 윈윈 협상이 대원칙이 윈윈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기업가라고 할까? 장사하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지에 가서 사람들 보는 거 보면 너무 못 살아. 이걸 좀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김우중 회장 아닌가. 김우중 회장님께서는 1년 365일 중 28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던 김우중 회장은 한글로 대학 교육을 받은 첫 세대라는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기 위해 김우중 회장은 한국이 정식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들을 먼저 찾아갔고, 세계적인 석학과 지도자들의 모임에 참여해 한국을 대변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IMF가 요구한 정리해고 대신 전 국민 대상의 겁모으기 운동과 5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역제한하고 국가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소유보다 성취를 추구하는 발전적인 자세로 국민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술, 문화, 교육, 의료, 언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그늘진 곳일수록 우리는 더욱 따뜻한 가슴으로 포용해 왔으며, 미래를 위해서 기초를 닦고 신령을 배양해야 할 곳마다 우리는 관심과 배려를 끝이지 않았습니다. 김우중 회장님께서는 한국이 2000년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보셨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1980년도에 자신의 전 재산 200억 원이
선진국의 초석을 이루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뜻에 공감한 석학들은 선진 한국의 기초학문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40여 년간 쌓아온 학술적인 성과는 오늘날 새로운 지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진 김우중 회장은 대우학원을 설립해 아주대학교를 육성했습니다. 또한 소외된 지역사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안, 진도, 완도, 무주 등 무의촌 도서 오지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도에는 병원과 함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지역사회가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장님의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최단기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인쇄 전액을 기부하여 불우한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우중 회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로벌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헌신했습니다.